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도색에 대해서 한번 조금 촬영해 볼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도색은 꽤 예전에 꽤 예전에 조금 제가 이제 붓도색하는 그 영상으로 올리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거의 없었죠, 그죠? 근데 이제 고전포라를 만들고 뭐 이렇게 또 리뷰하는 걸 즐기다 보니까 도색할 일이 이제 별로 없었어요. 이제 고전포라는 도색하지 않고, 그죠? 날 그대로 이제 즐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죠? 이제 도색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개인 창작품이죠, 그죠? 뭐 따로 이렇게 뭐 인젝션 키트 나온 회사에서 나온 거 제가 만들어서 도색한 게 아니라 밀리터리 4호 전차라든지 이제 탱크 만들다가 계속 탱크만 만들면 이제 좀 지겹잖아요, 그죠? 지겹기도 하고 뭐 지겨운 것도 있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영감이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뭐 딴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이 세계로 이렇게 소환이 돼서 이제 그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뭔가 또 모험을 펼치고 그런 만화들이 꽤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액션 로봇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나오지 않고, 뭐 제작비 때문에 뭐 그런 트렌드가 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평행 세계가 있다면은 2차 대전 우리 있었잖아요, 그죠? 전쟁사에서 전쟁이 있었고, 근데 이제 동일한 어떤 그런 비슷한 설정인데 다른 평행 세계가 있다. 근데 그 평행 세계에서도 이제 대전을 펼치고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비정상적으로 이제 로봇 메카닉에 대한 어떤 기술이 발전해 있고 사람들이 로봇을 어떻게 보면 숭상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세상이 있다고 칩시다. 같은 2차 대전의 어떤 뭐 탱크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프로 비행기 전투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평행 세계에서는 로봇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트랜스폼. 그래서 이제 그런 2차 대전물들이 다른 평행 세계에서는 로봇으로 트랜스폼 해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참 재밌겠다. 그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아카데미 9판 4호 전차죠, 그죠? 4호 전차를 막 이렇게 분해를 알기스럽게 분해해서 분해하고 이제 플라판이라든지 불용품들, 이제 탱크라든지 밀리터리 만들면 불용품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선택식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타입을 선택하면은 선택받지 못한 다른 타입의 파츠들은 버리게 되는 거죠, 불용 파츠. 근데 그 불용 파츠 좀 모아뒀다가 이제 이렇게 개인 뭐 자작 좀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만들 때 사용하려고 챙겨뒀는데, 그걸 좀 제가 이제 불용품도 좀 활용을 하고 뭐 플라판이라든지, 그죠? 뭐 관절 부위는 좀 이제 뭐 볼트너트도 좀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짧은 영상으로 소개했죠, 그죠? 4호 전차니까 이름은 이제 로봇 넘버 4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만들고 서페이스까지만 뿌려뒀는데, 요번에 저기 캔스프레이로 한번 베이스 도색을 해봤습니다. 캔스프레이는 원래 독일 4호 전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색의 기본 색상이거든요. 다크 옐로우, 그 다음에 레드 브라운, 그 다음에 이제 다크 그린, 이렇게 3색이 이제 기본 위장 컬러거든요. 카모플레이지 3색이잖아요, 기본. 또 아쉽게도 제가 지금 다크 옐로우 캔스프레이를 다 써버려가지고 푸드기 이제 라이트 샌드로, 요건 보통 에이브람스 전차 사망용에 많이 쓰는 색입니다. 비슷하니까 요걸로 기본 색을 하고, 이 두 가지 색으로 이제 위장문이 이제 얼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지금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단색으로 즐기고 나중에 좀 지겨우면 한번 좀 패턴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에 지금은 칠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캔스프레이 라이트 샌드로 기본 색을 칠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 나치 어떤 상징이 이제 독수리지 않습니까? 뭐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징이 독수리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독수리 부분은 제가 이제 실버 리프로 이제 한번 기본적으로 칠을 해줬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라는 게 우리 80년대 뭐 이렇게 슈퍼 로봇 같은 걸 보든지 아니면은 뭐 드라고나 이런 로봇을 보든지 간에 가슴 쪽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드라고나는 세 꼭지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80년대 로봇류들을 보면은 뭐 승리의 V자가 있다거나, 그죠? 아니면 방패 모양의 어떤 문양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게 이제 가슴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독일 나치 전차다 보니까 그 독일의 상징 독수리를 이렇게 조형해 가지고 넣었는데, 이 부분은 좀 화려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군의 사기일 수도 있고, 또 독일 군복이라든지 이런 병기류들이 디자인의 미학까지도 많이 고려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독일 군복을 아마 보스 맞나? 보스에서 디자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미학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지고 제가 이제 독수리 넣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실버로 제가 미리 캔 스프레이 칠을 해뒀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기본 색은 되고, 캔 스프레이로 밑도색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에나멜 신호로 이제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에나멜 금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로 그 먹선 넣기라든지 혹은 또 덧칠을 할 수 있고, 또 덧칠이 잘못되면 지우기도 편하죠, 그죠? 에나멜 신내에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서 기본 베이스 색상은 이제 라카 계열의 이제 캔 스프레이를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 라이트 샌드 혹은 뭐 다크 옐로우 계열로 이제 칠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된 것 같고, 오늘 이제 같이 해볼 거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부분적으로 이게 삼색이니까 이게 어떤 특징이, 그래서 이제 그린 계열을 한번 칠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그린 에나멜 그린 계열 하나 칠하고, 그리고 독일 전차류들이 이제 내부색은 외장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외부는 위장색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색이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오일이 샌다거나 윤활유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때 이제 바로 확인하기 좋게끔 이제 화이트 계열로 많이 쓰거든요. 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회색 빛깔 도는 밝은 연두색, 뭐 그렇게 칠하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얘기도 이제 트랜스폼을 했을 때는 실내 그 부분도 이제 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무광흰색 화이트로 한번 칠해볼까. 요 두 가지 색을 한번 칠하는데, 색은 보통 이제 뭐 밀리터리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칠하면은 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창작품이다 보니까 또 자유롭게 한번 칠해보고, 아니면은 그 위에 덧대서 다른 색을 칠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편하게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모형 어떤 취미 사이트나 이런데 뭐 동호회 사이트 보면은 도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시거나 이렇게 접근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어려운 게 없고,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막칠을 해보고 또 시행착오, 그러니까 키트 처음에 아주 뭐 비싸거나 귀한 키트에다가 칠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좀 싼 거,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에다가 좀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또 잘못되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하지, 전혀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회에 나가신다거나 뭐 예술성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유화처럼, 그죠? 덧칠에 덧칠을 더하고, 또 유화 물감도 사용하고, 또 파스텔 가루를 갈아서 또 이렇게 발라준다든지 막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막 거기까지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고민할 필요 없고, 그죠?
근데 자기가 즐겁게 색칠놀이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가 이제 원래는 영상 촬영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음악 틀어놓고 혹은 뭐 보고 싶은 유튜브 보면서 그죠 자유롭게 칠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도색하는 모습 영상을 올리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래도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만들거나 도색하는 게 1.5배에서 2배는 힘들거든요. 하지만은 또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또 도움도 될 수 있다면은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차대인데 차대 전차인데 로봇으로 된 거고 다시 전차로 변신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계를 한다면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만큼 뭐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차에서 로봇으로 그러니까 2차 대전과 상황이 비슷한 다른 평행 세계에서 트랜스폼된 4호 전차 뭐 로보 넘버 4 그 제품 로봇을 도색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뭐 기본 설명은 여기 보면은 여기 딱 보시면 눈썰매 좋으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제가 있잖아요. 아까 독수리는 설명드렸는데 넘버 4 4호 전차니까 로마 숫자 4를 이렇게 각인으로 넣었습니다. 이건 사각 플라봉을 잘라서 붙인 것이죠, 그죠? 아무래도 전면부가 시선을 바로 집중받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는 것 그리고 로봇의 명칭을 제가 박아 넣은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의 4호 전차 아카데미 제품 1:35입니다. 제품을 거의 뭐 99%는 다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거 다 활용해서 이제 로봇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만들었던 배신 로봇 보면은 뭐 이제 탱크 무한궤도가 들어가는 탱크 로봇들도 이런 무한궤도 부분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려서 넣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기 뭐 잭 같은 부분 OVMU도 그냥 살리고 또 관절 부분은 이제 휠, 그 로드 휠 같은 부분을 살려주니까 또 이렇게 동그란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더 제가 보강하는 디테일을 좀 넣어준 부분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에어 필터. 에어 필터는 어차피 이렇게 변신을 하더라도 내부에 이제 탑승원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관의 에어 필터, 그러니까 연료, 그러니까 엔진 기관의 에어 필터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대로 살리고 또 환풍기가 따로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그 벤틀레이터, 그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밀집된 공간에서 이 전투원들이 전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라킷은 전차 하나에 2개가 나오는데 한 개는 여기 있고 한 개는 제가 다른 곳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창작물은 또 아주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불호가 확 나뉘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막 새롭고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막 그 기존의 형식이나 틀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아니 그 밀리터리 거기 그 4호 전차를 어떻게 이렇게 또 망쳐버렸냐. 그 4호 전차는 4호 전차대로 잘 만들고 네가 로봇을 좋아하면은 로봇 프라모델을 사서 만들지 왜 그 4호 전차를 완전 해체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냐 이렇게 화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제 취미 즐기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것만 생각하고 뭐 부정적인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즐기면 되겠죠. 취미라는 게 기본 로봇 기본 어떤 소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 여기가 포탑이거든요. 근데 포탑에는 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포는 제가 그 어떤 영감이 떠올랐을 때는 그러니까 헤드에다가 이렇게 포가 부착이 되어 있는 로봇은 우리가 잘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걸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드로 이제 저거를 이제 이렇게 조준하면서 이제 이렇게 쏴대면서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근데 포신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계속 이렇게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 코끼리 설정 로봇이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좀 그 뭐지 밸런스라든지 균형감이 깨져 가지고 이제 팔에 부착하는 걸로. 왜냐하면 보통 캐논 포를 우리가 이제 오른손에 잡지 않습니까, 그죠? 캐논 포나 뭐 건 라이플이나. 그래서 이제 요건 이 주포는 이제 팔에 부착하는 걸로. 그래서 주포 부분도 이게 이제 다시 트랜스폼으로 이제 탱크로 됐을 때는 이제 실내니까 화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화이트를 조금 생각해 주면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자트 나이프. 그러니까 이새 이제 컨셉은 6탄전 로봇입니다. 6전형 로봇. 그러니까 탱크는 이제 포를 쏘면서 이제 적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동하면서 쏘겠지만. 근데 이제 변신을 한 이유가 뭐냐? 변신을 했어도 이제 포를 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큰 이유가 뭐 어떤 참호를 돌파한다거나 적의 기지 어떤 뭐 중소형 성 같은 거를 깨 부셔버린거나 또 평행 세계니까 적도 만약에 트랜스폼이 된다면은 적의 어떤 로봇화된 리얼 로봇 계열의 그런 것들을 머신을 또 이렇게 깨 부시고 또 찢어 밝혀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스를 가진 로봇을 제가 좀 상상했기 때문에 아자트 나이프 뭐 어떤 특수부대원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톱날처럼 된 부분으로는 무언가를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뭐 목을 좀 잔인한가요? 뭐 팔목을 절단해 버린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판을 좀 잘라가지고 좀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실버로 이렇게 칠하려고 하다가 보통 아자트 나이프들은 뭐죠?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은밀하게 휴대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무광 블랙으로 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묵직한 느낌도 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적으로 칠해야 될 부분이고요. 방패는 이제 쉐르첸이라고 4호 전차가 이제 그 측면에 이제 증가 장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방패를 만들어 봤습니다. 방패는 우리 6탄전 예전에 저기 뭐죠? 뭐 스파르타 이런 영화라든지 로마 관련 검투사들 보면은 칼만 쥐어지진 않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방패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무기의 하나거든요. 뭐 이렇게 창이나 뭐 칼 같이 이렇게 뭔가를 베는 것만 이렇게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패 같은 경우도 방패로 이 방패 하단부나 이런 부위로 강하게 내려쳐버리면은 큰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또 무게가 있고 또 어떤 상대의 어떤 그 뭐죠? 피격하는 그런 포탄이라든지 또 칼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커트 이렇게 막아 차단을 시켜주는 무기니까 공수 양면으로 쓸 수 있는 무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방패이기 때문에 쉐르첸을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부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6탄전형 로봇에서는 꼭 필요한 게 방패가 아닌가. 그래서 방패에다가 이렇게 이제 주먹으로도 이제 싸워도 되지만은 아자트 나이프 하나 들고 하면은 제대로 한번 싸워볼 수 있겠죠, 그죠? 각 나오는 거죠, 그죠? 싸움각이. 이 부분은 크게 화이트는 제가 칠할 부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였으면 끝냈어도 되는데 이제 제가 드라이버 스프로켓이 지금 여기 한쪽은 없잖아요. 지금 빠졌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앞에 그 구동 바퀴가. 근데 그게 빠진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전기톱을 한번 여기 부착을 하면은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오바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이제 기어박스 부착이고 해가지고 이제 가동식으로 등에 백팩에 부착을 하고, 그죠? 여기 이제 1.5V 두 개니 AA 사이즈 두 개니까 3V에 13모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돌아가는 거 이제 구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접전에 붙었을 때, 그죠? 이제 요거 전기톱을 딱 들고 이제 휘두르게 되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파괴력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오버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모터 기어박스라든지 무게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잡는 게 힘들어요. 잡고 이렇게 자세 잡는 게.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을 좀 제가 하나 관절이죠, 그죠? 관절 프레임
하나 좀 프라판 잘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린 계열을 조금 칠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아직 색깔을 정하지 못했어요. 요런 프레임을 그린으로 칠하면 더 예쁠까요? 근데 요건 또 느낌 가는 대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그린 칠할게. 제가 허벅지 부분, 그러니까 요 전차의 외피 부분은 이 라이트 샌드 모래색이나 다크 옐로우로 가고, 내부에 숨어 있는 부분, 이제 기계적인 뭘 이제 어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그린으로 칠하겠습니다. 허벅지 그리고 발 부분, 지금 여기까지만 딱 그냥 바로 떠오르는 느낌이고, 근데 또 나름 또 뭔가 조화롭게 하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그린이 가면은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탱크, 사실 팔 부분은 이 어깨 부분 외에는 탱크 외장으로 나오는 부분 없으니까 팔 여기 안쪽 이 부분만 뭐 그린으로 그린 그렇게 하면은 색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제 내부니까 화이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뭐 그린 쓸만한 데 있을까요? 요것도 필드 그레이 정도로 칠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조 옐로통, 옐로를 많이 소유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액세서리를 부착해 줬습니다. 근데 옐로통도 좀 많이 좀 달아줘도 더 좋았을 뻔했는데, 뭐 한 개 다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긴 드네요. 그러면은 제 작품 소개는 정도로 하고 이제 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붓을 제가 굉장히 넉넉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화이트 한번, 무광 흰색입니다. 화이트 하는데 이제 준비물은 화이트 에나멜, 그 다음에 이제 에나멜 신너. 왜냐하면은 이 에나멜 신너를 타야 적당하게 묽어지기 때문에, 원액은 좀 걸쭉한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원액 그대로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신너하고 희석해서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스포이드는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거 이제 옮기려면 이제 스포이드로 해야 되니까. 그럼 신너, 그리고 이제 에나멜, 그 다음에 적당한 붓이 필요한데, 붓은 제가 어떤 걸로 하죠? 크게 제가 저는 붓 싼 거 쓰기 때문에 크게 연연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화이트를 쓰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제가 기존에 색칠했던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흔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볼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검어틱틱한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하면은 흰색, 무광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붓을 한번 좀 세척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척을 하는데도 계속 깨끗하지 않으면은 붓을 좀 딴 걸로 해볼게요. 붓이나 어떤 모형 도구는 뭐 이렇게 생활용품 재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 이건 이제 컵라면 먹고 제가 이제 안 버리고 모아둔 겁니다. 뭐 모형용품을 사게 되면은 모형자 들어간 거는 다 비싸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지출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쓰고 재활용 한번 하고 버리면은 뭐 또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깨끗하게 화이트로 좀 나오지 않으니까 화이트가 나올 만한 걸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평범보다는 둥근 붓이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브라운 계열로 지금 나오네요. 이게 통편집 각입니까? 요거는 약간 좀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한 번만 더 닦아볼까요? 색칠놀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궁극적인 거는 이제 절급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과물이 좋아서 절감에도 배가 되면 좋겠지만은, 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가자고요. 여기도 지금 계속 지금 페인트가 묻어 나와가지고, 화이트는 이제 항상 생각하지만 실천을 잘 못했던 건데, 화이트 전용 붓을 가지고 하나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화이트만은 진짜 다른 색하고 섞이면 안 좋으니까. 얘 좀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제 붓도 좀 쓰다가 이제 좀 상태 안 좋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붓을 뭐 알뜰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붓 끝이 이게 안 좋으면은 이 끝부분만 버리고 요 부분은 이제 그 통나무처럼 이렇게 커팅해 가지고 전차류 그죠? 1대3호 전차류 뒤에 통나무 이렇게 묶어서 연출할 때고 액세서리를 쓰면 됩니다. 알뜰하게 쓴다면은 저도 몇 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 붓은 이제 준비가 됐고 이제 에나멜을 여기 이제 쟁반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쟁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뭐 건너 뚜껑인데 원래는 이제 붓 접시죠, 그죠? 접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원액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이트는 일단 여기 해치 소량에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포 뒷부분 내부에 들어갈 거니까 대략 그 정도 감안해 가지고, 그죠? 좀 섞어줄까요? 지금 좀 아래로 좀 침전이 돼 버렸네. 그 정도 대충 사이즈 보고 이제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러내면 또 굽고 또 남게 되면 그때 버려야 되니까 부족하면 조금 더 드러낸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받쳐주고 무광 화이트입니다. 뚜껑은 닫아주시고 굽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원액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신너를 앞쪽에 좀 뿌리고 한번 섞어 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확실히 이제 묽어진 거죠, 그죠? 네, 신너를 많이 넣으면 더 묽어지고, 묽어졌다고 했을 때는 원액을 이쪽으로 좀 옮기면은 다시 조금 더 이제 끈적해진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붓도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평소에 하는 느낌에 이제 점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너하고 에나멜 원액이 적당하게 섞여서 적당한 점도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붓도색에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스탠다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 2회에서 3회, 그러니까 다 이렇게 페인트가 마른 다음에 2번에서 3번, 한두 번 정도 더 추가해 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부분이죠, 그죠? 됐고 이제 이 해치 안쪽은 화이트니까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경계 라인이 있으니까 뭐 칠하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칠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여기 카메라를 앞에 두고 칠해야 되는 게 좀 약간 좀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세도 좀 잘 나오지 않고. 일단 안쪽으로만 돌리면 되니까 칠해 보겠습니다. 초점은 맞는 것 같네요, 지금. 근데 이제 점도가 만약에 걸쭉하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칠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세필을 가는 아주 작은 붓까지 필요치는 않아요. 경계가 있는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발라주면 되니까. 그럼 내부 이제 무광 흰색이니까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포탑이 지금 이렇게 포방패 부분이라든지 이 포신이 지금 앞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화이트로 하면은 괜찮을까 생각을 하는데, 화이트로 하면은 단점이 강한 인상은 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린으로 하는 게 좀 더 기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를 보시는 분은 어떤 게 화이트에 한 표, 그린에 한 표. 지금 저는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됐고, 일단 두고, 다른 곳에는 화이트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포 뒷부분에 이쪽 부분을 이제 한번 칠해를 해봐야 되겠네요. 점도도 또 신느는 또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필요할 때는 신느를 조금 다시 또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스포이더가 있으니까 엄청 편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어려움 없이. 이 부분까지도 그냥 제가 포방패가 좀 튼튼한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 빼고 다 흰색 칠하기보다는 여기도 그대로 그냥 지금 모래색을 두겠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칠을 하는데, 만약에 화이트를 칠했는데 좀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약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제가 그린으로 덮어서 칠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실내 부분이 화이트가 됐을 때 만약에 여기 뭐 구리스 통이 깨짐이 돼서 누유가 있다거나 그러면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죠? 그냥 기능성 색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 유광보다는 무광이 색칠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도 그 빛 반사에 좀 더 이게 좀 편한 게 있으니까, 유광보다는. 유광은 그대로 바로 빛 반사에 의해서 거기 얼룩이나 이런 게 티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유튜브 이제 제작 영상 하실 분들 이제 하시다 보면 적응될 겁니다. 저도 지금 말하면서 칠하면서 이제 카메라 초점이나 구도를 같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좀 안 돼서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무광이고, 그리고 조금 나중에 좀 칠이 좀 약하거나, 그죠? 균일하게 안 됐으면은 더 칠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나하고만 적절히 섞으면은 뭐 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칠을 하면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저기 뭐죠? 쟁쟁하신 실력 좋으신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뽐내려고 이제 카페나 이런데 모형 카페 올리니까 괜히 불필요하게 이제 주눅도 해가지고 이제 시도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재밌는 그 색칠 놀이를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옆쪽에는 한번 삐져나와도 돼요. 이것도 신으로 또 닦아내면 되니까, 면봉이라든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드는 거, 뭐 자작이나 수리, 그리고 이제 도색, 그리고 이제 그대로 즐기는 것이라든지 적당하게 이제 그 어떤 균형을 갖추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붓이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라 가지고 그 화이트 하얀색 강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흰색이 지금 삐져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 것까지는 아니고 붓이 신느를 여기 따르고, 그죠? 그리고 그냥 일반 붓을 이렇게 신느를 먹여요, 그죠? 먹였죠? 그 다음에 면봉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휘지로 닦으면 되죠. 다시 휘지로 닦고 신느 좀 묻히고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이 밑색은 지금 라카 계열의 색이기 때문에 반응은 튀어지지 않잖아요, 에나멜 신느에는. 그래서 여기 묻은 부분도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 면봉으로 닦아도 되고 편하죠, 그죠? 어려운 거 없죠. 묻어 나왔으면 그냥 닦으면 되고. 대략 화이트는 이렇게 됐고,
조금 더 칠해줄까요? 제가 흰색을 조금 많이 좀 드러낸 것 같네요, 그죠? 좀 남은 느낌인데. 남목 알뜰하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이게 조금 안 빨린 부분이 있네요. 됐고, 여기 포탄 바지 정도는 좀 더 칠을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근데 좀 많이 묽어졌네. 무광이라서 또 너무 저기 자동차 표면처럼 그렇게 고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칠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화이트면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 무광, 흰색은 이 정도면 됐죠, 그죠? 혹시 또 묻어나지 않나? 그건 아니구나. 방패 쪽에 흰색을 좀 칠할 곳이 있나요, 지금? 요 부분 한번 칠해줄까요? 요게 이제 제가 나중에 추가한 파츠인데, 나이프 그 칼집이 따로 없으니까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꽂아두려고 이렇게 딱 한 거거든요. 이렇게 수납 방패 안에 수납해서 오른손으로 바로 뺄 수 있게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칼집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그러면은 흰색 조금 남았으니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저번에 줄도 말씀드렸는데, 모형용이라고 줄도 너무 작은 거 사고 붓도 너무 새 필 사시면은 그건 아니에요. 새 필로 하면 얼마나 저기 손이 많이 가고 힘들겠습니까? 좀 큼직큼직한 걸로 사시고, 줄도 그죠? 그 색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색을 칠하면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데, 색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면은 그냥 따로 놀거나 좀 조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색상도 감성 영역이니까 본인이 하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되, 그래도 약간의 객관성도 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죠?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어야겠죠. 또 자기가 또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 또 자기의 또 완성품 또 이렇게 사진 올리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균형은 맞아야 되겠죠. 됐습니다. 화이트로 이 부분만 딱 칠해줬습니다. 여기 이제 칼집이죠, 그죠? 약간 개방형 칼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이트는 무광은 이제 더 칠할 곳은 없는 것 같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무광, 원래는 다크 그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밑색이 지금 화이트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두운 색이니까, 그냥 무광 그린으로 칠하면은, 그린 계열로는 색이 적당하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붓은 이 붓이 괜찮으니까, 써보니까 뭐 나름 괜찮네요. 지금 그러니까 둥근머리 붓이죠, 그죠? 평붓이 아니고. 이거 그대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이니까 지금 요거는 크게 영향 안 미쳐요. 여담이지만은 이 컵라면 뚜껑은 제가 이제 도세 다 끝나고 딱 접어서 버렸을 때 굉장히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형 같은 게 이제 뭐 사서 만들고 그죠, 러너 다 모아두고 이제 했다가 다 완성한 다음에 상자 버릴 때 그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도세 갔을 때는 제가 이 쾌감 때문에 여기 그 뭐죠, 조색 접시 살려다가 그냥 도색 접시든 아니면 일회용 컵이든 그죠,
모형용으로 따로 구매하려 하다가 그냥 제가 이제 컵라면 즐겨 먹으니까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깨끗해졌죠, 그죠? 됐고. 이렇게 저렴한 붓이 참 좋네요. 주문하시는 분들 요 붓 추천해드리면 좋겠네요. 2호네요, 그죠? 화홍 붓이고 2호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또 저는 국산품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제 국산품을 우리가 또 많이 또 팔아줘야지 또 이렇게, 그죠? 고생하시는 분들 계속 이렇게 또 그 일 계속 해 나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산보다 이제 국산품 팔아주시는 게 좋고, 모형도 아카데미 제품 많이 또 사주셔야 되겠죠, 그죠? 저는 고점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요즘 아카데미 거는 좀 못 사고 있죠. 고점포를 많이 사다 보니까. 근데 요즘 또 아카데미 나오는 것들이 또 이게 궤도가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나 세미 커넥팅이기 때문에 좀 저하고 좀 안 맞는 면은 있습니다. 이제 그린으로 가서 이제 한번 또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볼 건데, 이거 좀 스틱도 좀 제가 좀 닦아줘야 되겠네. 됐습니다. 좀 안쪽에 좀 약간 마른 느낌이 드네요, 지금. 말랐을 때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신는만 좀 넣어주고, 이렇게. 그죠? 신는 넣어주고, 좀 만들어서 이제 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형용품 도구들이 얼마나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나왔냐면은, 요즘은 여기 그 페인트 흔들어주는 도구도 있더라고요. 뭐 전동 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 뭐 사람 손이 뭐 제일 뭐 저렴하고 편하죠. 굳이 그것까지는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색을 많이 또 자기가 이제 경험해 봐야 돼요. 눈으로 이렇게 또 사진이나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죠? 에어 컴프레셔라든지 뭐 에어 브러쉬 이런 장비류들은 저는 처음에 마련하는 거는 비추고요. 가장 저렴하게 이제 붓 몇 개 하고 이제 에나멜 페인트 기본적인 것까지 해서 한 10여 개 정도 마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템별로 필요한 색깔 그때그때 구해가지고 이제 칠해 보시면은 좋지 않나. 재밌게도 즐기시고. 그린은 좀 색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굳으니까 한 2번 정도 털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1차로 한번 또 제가 또 알뜰하게 이것도 좀 다 발라내야 되겠죠.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됐고, 자체가 색이 굉장히 발색이 지금 강하고 진해가지고 신너를 좀 더 많이, 화이트보다는 더 많이 써야 되겠네요, 지금. 굉장히 지금 진하네요, 지금. 진하고 좀 걸쭉하네요. 도료들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넘버 4에 칠했을 때 색이 예쁘고 또 다른 색하고의 관계에서 좀 어울리느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그죠? 치우고 한번 발부터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벅지부터 가야 되겠죠. 요 부분을 칠할 거거든요. 색이 정말 진한데. 확대를 해서 좀 10개 칠하더라도 한 번 더 하더라도 뭐 걸쭉하게는 하지 않을게. 신너를 좀 많이 써가지고 좀 걸쭉한 거를 많이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걸쭉해졌다. 그러면 다시 원액을 조금 더 보내면 되겠죠, 그죠? 원액을 일로 보내면은 걸쭉해지고, 신느를 여기 보면은 신느 쪽으로 저으면은 또 이제 묽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알아서, 그죠? 여기 튀어나와 있는 홀더 부분은 제가 칠할지 안 할지 그건 좀 칠하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들고 칠하는 게 이런 게 좀 까다롭죠. 이쪽에 거기 골이 좀 깊은 곳은 칠해지지가 않았네, 그죠? 이 부분도 같이 칠하고. 여기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득이 제가 볼트너트로 체결을 했어요. 초점을 안 맞추면 또 보시기 힘드니까. 뒤쪽으로 좀 넘겨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여기 쟁반하고 지금 겹쳐버려 가지고 조금 안 맞네요, 그죠? 이렇게 좀 칠해주고, 페인트만으로 이제 관절부가 나중에 작동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광 그린인데 타미야 에나멜들은 제가 써보니까 발색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흠이 없어요, 거의. 아마 이게 에나멜 쪽은 평정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면 이렇게. 저는 뭐 아주 좀 오래도록 쓰고 있습니다. 고, 앞쪽이 조금 이렇게 위에가 아주 칠이 조금 덜 됐네요. 대략 이런 느낌만 보자고요, 같이. 무광 그린입니다. 발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봐야 되니까 지금 순서상으로는 요거 이렇게 해주고, 그죠? 나중에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어울리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린은 새로운 시도인데 로봇 처음 칠해보는 것 같은데. 느낌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속도도 좀 올려서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세월아 네월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프레임은 좀 다른 컬러로 할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그린으로 한번 통일감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 같은 거 살리기 위해서는 불용품만한 게 없죠. 이걸 만약에 플라판으로 만들려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죠? 요즘 좀 칠하기가 좀 까다롭네요. 반대편 쪽 남았죠.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 무광 그 녹색 그 플랫 그린은 꽤 좀 자체적으로 좀 끈적한 느낌이 강합니다. 얘는 딴 놈에 비해서. 칠이 안 되거나 조금 그런 부분 나중에 또 수정해 주면 되니까 편안하게 한번 칠해 봅시다. 이 제품 지금 플라판으로 플라판 재단해서 만들었던 그 시간이 지났죠.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아, 이거 참 만든다고 좀 고생했지. 이 부분도 이제 그린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페인트가 좀 부족해져 가지고 조금 채워야 될 것 같네요. 다시 좀 스틱으로 좀 드러내야 되겠어요. 그냥 계속 계속 잡는 하지 말자. 시간도 좀 쳐줘야 돼. 엑스트라 좀 깔아줘. 왜냐면 이거 딱 기나죠? 내가 똑같이 보면 쓰잖아. 어떤 거 배우고 싶은 거.
뒤쪽으로 가서 진짜 건축해가지고 저기 바르기가 좀 까다롭네요 진짜. 이 무광 녹색은 정말 다루기가 힘듭니다. 돌리고 이쪽에 좀 칠해지지 않았나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입니다. 이거 어울리나요 지금? 일단 이대로 밀고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됐으니까 반대도 이제 편안하게 가야 되겠죠. 끝부분, 바퀴 부분, 끝부분 묻은 부분은 나중에 이제 타이어 고무 부분이니까 블랙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반대쪽은 좀 따분해졌겠네요. 요쪽 허벅지 파츠는 그 타미야 1대25 그 센츄리온 거기 제가 뭐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러너 구입했다가 남은 불용 파츠거든요. 나름 패턴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기 괜찮네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돌기 나와 있는 부분은 단조로움 패턴,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넓은 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0.3mm나 0.5mm 플라판 잘라서 이렇게 조금 몰드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살짝 튀어나왔으니까 좀 보기가 더 좋죠, 그죠? 좀 더 패널 라인 파는 거는 좀 일이니까. 저도 로봇에 그린을 칠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확실히 마르고 그죠? 또 무광빛 딱 나고 그러면은 또 몰라요 이게. 지금 모릅니다. 잘 어울릴지 아닐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미확정이에요.
근데 그건 없는 거죠. 딱 칠했을 때 와 탄성이 나오고 그건 없죠. 감탄사가 막 튀어나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작업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게 아니죠. 감탄사가 나올 때 본인이 스스로도 와 그런 경험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붓 싼 거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거 사라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죠? 표면이 조금 거치네요, 그죠? 근데 이런 게 그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주조 이렇게 녹여가지고 형틀에 그죠? 굳혀서 이렇게 만드는 파츠가 많기 때문에 주조 질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차류들은 표면이 너무 또 이렇게 유리처럼 매끈한 게 실감 나는 게 아니죠. 그런 또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또 그런 걸 또 좋아하시고요. 또 그런 표현하는 것도 즐기시고. 또 이제 퍼티 녹여가지고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신의 반대로 올라가면 지금 옷은 간섭이 가요. 이 간섭을 해서 있어요. 그만큼 얘를 처음으로 안 해주면 부족한 건 안 돼. 손을 올라가야 되죠. 이동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됐습니다. 팔만 이제 왼팔만 나왔네요, 그죠? 왼팔하고 폴레캡 없이 그냥 그렇게 봉하고 플라판으로 하다 보니까 탄력은 전혀 그냥 꽉 어떻게 보면은 그냥 꽉 끼어 있는 느낌입니다. 관절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복합 관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페인트가 조금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좀 잘했어. 스톱. 거의 다 돼가네요. 이제 저기 그린 계열 색은. 됐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뭔가 좀 빠진 부분 있으면 조금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죠? 일단 이쪽에 부분에 조금 도색이 안 됐네.
무거워서 두고 가고 싶어. 됐고, 여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덧칠이 제약이 없으니까 괜찮죠, 그죠?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죠? 칠할 때 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녹색이 좀 묻은 게 보이는데, 그럴 땐 면봉에다가 이제 신너 있잖아요, 그죠? 조금 묻혀주고, 여기 이 부분에 지금 팔 쪽 끝에 묻었잖아요, 그죠? 이 그린이 에나멜이죠, 물론, 그죠? 아, 이건 에나멜 묻은 게 아닌가 보다. 닦아지지가 않네요. 이건 아니고 다른 데 묻은 곳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여기 좀 묻었구나. 닦고 근데 크게 뭐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도 좀 묻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에나멜은 좀 이렇게 번지면은 신으로 닦아내면 돼요. 대부분 여기는 제가 이게 그 사이즈 이게 측정한다고 내가 유성 매직으로 한 그 흔적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약간 스피드하게 칠했는데 크게 묻어나온 건 없네요, 그죠? 이 정도로 해두고 일단 팔 부분은 팔 부분 포함해서 이제 다 됐죠, 그죠? 무광 녹색 됐고, 무장류에 한번 이거는 접착하면 되고, 무장류 여기에 한번 좀 칠해줄까요? 칠하는 게 좀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용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칠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린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